벌써 209회째, 그러니까 5년 넘게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물어보실 수 있는데 댓글창에다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1시간 내내 여러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이크를 찾는데 마이크를 여기다 찾더니 약간 옷이 스치면서 지지직거린다는 또 이런 건의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이제 방식을 바꿔서 여기 자석으로 찾기 때문에 지지직거리진 않을 겁니다. 그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뭐 방송 보시는데 좀 불편하다. 그럼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방송 이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센터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방송으로 상담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또 저희 전문가들이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궁금한 점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연금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 인사 잠깐 해볼까요? 우리 박선영님 1착으로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바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하늘님 반갑고요. 장혜숙님도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또 이렇게 매일같이 쉬지 않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장혜숙님 왜 안 열리나? 잘 열리시죠 이제? 네. 이기영님 반갑습니다. 손감독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멍당이님도 오셨고요. 경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9시. 장광호님 반갑습니다. 조아라님 반갑고요. 네, 정호, 문정호님 반갑습니다. 떡국님 반갑고요.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네, KYK8258님도 반갑습니다. 오디오도 좋으시고 다행입니다. 그죠? 자, 미니미니님 반갑습니다. 영엽조님 또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네, 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키토키님 반갑고요. 몽이님 반갑습니다. 오리님 9892님 반갑습니다. 톰캣 1604님 꾸준하심에 존경과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네, 제가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계속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년째 지금. 자, 리타주님 오늘 저 첫방으로 뵙습니다. 네, 첫방으로 오셨는데 새신자 오셨습니다. 새신자. 네, 우리 리타주님. 자, 그래서 WND, MS, WJD, WND 중, 그 다음에 MS 주은, 네, 주은님, 네. 자, 이렇게, 아이디를 쓰시는 분 계십니다. 동숙님 반갑고요. 아레카님 반갑습니다. 시다모에스님 오셨네요. 예고편 없어서 결방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예고편 따로 별로 없고요. 네. 하여튼 매주 월요일 9시에 웬만하면 하고 있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내가 전주에 말씀드리고요. 별일 없으면 하고 있다. 네. 박중수님 반갑습니다. 이선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인사 남겨주시고, 댓글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 가장 많이 걸려온 전화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걸려온 전화가 뭐가 있냐면 그 추후납부 관련된 국민연금 추후납부 관련된 그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추후납부 이미 하신 분들은 상관없을 거고요. 뭐 과거에 내가 못 냈던 거, 뭐 이직, 실직, 휴직 이런 걸로 인해서 못 냈던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이 추후납부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추가납부가 아니고 추후납부예요. 추가로 더 낼 수 없어요. 과거에 못 냈던 걸 추후에 납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 국민연금을 과거에 못 내셨던 분들이 추후납부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자, 이슈가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소득의 9%를 내는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의 9.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이 미리 내신다고 해가지고 내년 오름보험료를 미리 낸다고 해가지고 싸게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매달 내시는 거고 내년 되면 오름보험료, 내후년 되면 더 오름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추후납부는 과거에 못 낸 걸 지금 한 번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후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의 9%만 가지고 추후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년에 추후납부 하시게 되면 9.5%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추후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니미니님 지금 추후납부 어떻게 금액이 정해지냐고 좀 물어보셨는데 추후납부 금액은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를 못 냈는지는 상관없고 그 기간만 갖고 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5년을 못 냈으면 그 5년치 60개월 곱하기 이번 달 보험료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보험료를 싸면 그러면 추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달 보험료가 비싸지면 추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달 보험료를 정할 수 있으면 뭐 내가 낮춰서 할 수도 있고 높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관계없이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연금액은 관계없이 연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데 내는 것만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추후납부하면 내가 과거에 뭐 예를 들면 100개월치를 추후납부해야 되고 지금 이번 달 보험료가 9만 원이다. 그럼 뭐 올해 추후납부하게 되면 900만 원 하실 수 있어요. 9만 원 곱하기 100개월. 근데 똑같은 걸 내년에 하시게 되면 내년에 9만 5천 원으로 내셔야 되거든요. 9만 5천 원 곱하기 100개월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950만 원 내셔야 됩니다. 내후년에 하시게 되면 10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늦게 할수록 내야 되는 총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후납부는 사실 보험료 오르기 전에 올해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올해 하시는 것이 유리한데 이 법 개정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했어요. 12월에 신청을 하고 1월에 납부하게 되면 12월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내년 1월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내년에 소득대체율이 약간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신청 1월 납부를 하게 되면 올해 저렴한 보험료, 내년에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돼서 가장 유리한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후납부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차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랬는데 국가에서 지금 추후납부 법을 개정하기로 했죠. 다시 또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면 납부한 시점에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2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9%가 아니라 9.5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확정된 건 없고요. 법이 바뀐 걸로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11월 말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복잡하다. 그러시면 11월 법이 바뀌기 전에 11월에 추후납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12월 이후에 법이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개정이 된다면 12월부터 신청하는 건 좀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분납하신 분들도 한 번은 내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분납하실 분들은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은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추후납부에서 고민 되시는 분들은 11월에 이번 달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납부는 뭐 12월에 하신다 하더라도 11월에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통과돼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 국회의원들이 빨리빨리 일해가지고 빨리빨리 통과시켜주면 뭐 가부를 결정해주면 일하기 편할 텐데 이걸 이렇게 밀려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 또 계속 이제 댓글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박종수님 오셨고요. 반갑고요. 이선희님 반갑습니다. 김호원님도 반갑습니다. 두루두루님 반갑습니다. 허브양님 반갑고요. 임승주님 반갑습니다. 미니미니님 말씀드렸죠. 추납부 금액은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 자, 컨미님 93년생 아들이 제대 후 국민연금 가입했는데 군복무 기간 추가 합의 가능한가요? 네. 군복무 기간은 크레딧도 받을 수 있고요. 군복무 기간은 추후 납부도 가능한데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93년생이잖아요. 지금 이제 뭐 28? 네. 지금 아니 몇 살이지? 93. 이제 계산이 안 되네. 03, 32이네. 네, 뭐 아직 하실 때는 아니고 나중에 60세 가서 그때 가서 하십시오. 네.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보험료 저렴하고 있을 때 국민연금을 많이 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93년생이라면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앞으로 3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금 받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추후납부 하셔야 되는 거고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지만 지금 뭐 20대, 30대까지 다 일일이 하라는 얘기는 못 드리니까 천천히 하시고 예를 들면 군복무 추후납부할 돈 있다. 뭐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군복무 추후납부하지 말고 그걸로 우량주를 사서 30년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솔개님 반갑고요. MY2398님 반갑습니다. 소득공제 안 받은 IRP도 그 말씀이 끊겼네요. 네, 계속 올해 퇴직하는데요. 소득공제 안 받은 IRP는 그냥 빼면 어떻게 되나요? 자, IRP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그냥 빼시면 됩니다. 55세가 넘으셨다면. 5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뺄 수 없어요. 네, 근데 55세가 넘으셨다면 그냥 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뭐
세금 없습니다. 어차피 소득공제, 세금공제 안 받았기 때문에 뭐 한도 없고요. 그다음에 세금 없습니다. 그냥 만약 그 안에 세금공제 안 받은 돈이 5천만 원 들어있다. 그냥 5천만 원 한 번에 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55세만 넘으셨으면 되는 거죠. 자, 허부장님 직장 가입자인데요. 11월에 추납하려고요. 제 금액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11월 이번 달 12월이거든요. 이번 달에 추납 신청하시고요. 납부는 뭐 법이 어떻게 바뀌냐는 다르겠지만 일단 이번 달에 신청만 해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다리님 명강의로 드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KYK858님. 다른 분들 질문이 많지 않아서 저는 지난번 상담 후 결과 보고합니다. 63년생으로 계속 납부 중인데 많이 내면 많이 주는 줄 알고 최대로 냈는데 연금공단 상담 결과 별로 더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금액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럴 대신 내년에 연금 계실 때 연기하려고 합니다. 아직 현직에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KYK님 지금 국민연금 63년생으로 이번에 63세가 되시는 내년에 연금 개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계속 납부 중이시죠. 자, 근데 많이 내면 많이 주고 적게 내면 적게 줍니다. 그죠? 근데 적게 내신 분들은 낸돈 대비 가성비가 좋고요. 많이 내신 분들은 많이는 받으나 낸돈 대비 가성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사실 많이 내도 괜찮아요. 많이 내도 평균 수명 이상만 살면 남는 장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가성비를 굳이 따지신다면 많이 내지 말고 평균값 정도로 내라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차피 내가 오래 산다면 국민연금은 많이 받거든요. 네, 일단 국민연금의 최저 구간, 낮은 가성비 좋은 구간도 있고 국민연금이 최고 구간, 가성비가 별로 안 좋은 구간도 있겠지만 국민연금 내에서 좋고 안 좋은 것이지 국민연금을 다른 개인연금, 다른 투자상품하고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짱이에요. 아시겠죠? 이 안에서 좀 잘생긴 놈, 못생긴 놈이 있는 것이지 나가면 다 잘생겼어. 딴 사람에 비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실 때 최대 금액 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굳이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평균 금액 정도로 내시면 좋겠다. 그 평균 금액이 뭐냐? 전체 국민의 평균 금액이 아니고 우리 KYK님처럼 본인이 납입하셨던 평균 금액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30년 납부했는데 30년간 납부한 평균 금액이 있거든요. 국민연금공단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죠? 네. 그 금액만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관님 반갑습니다. 네. 아레카님, 장애연금 받으면서 일하게 되면 또 국민연금 또 납부하나요? 그럼요. 국민연금은 장애연금을 받건 유족연금을 받건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60세까지 의무납입이기 때문에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0세까지 납부를 하시고 연금 받을 나이 63세, 64세, 65세가 됐을 때 지금 받고 계시는 유족연금, 지금 받고 계시는 장애연금과 내 연금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금도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부어왔는데 장애연금 받은 게 더 크다. 그러면 장애연금 받고 낸 건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받고 있는 장애연금보다 내 본인 연금이 더 크다. 그럼 본인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나는 이미 장애연금 받고 있고 나는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안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납부기 때문에 내가 장애연금 받건 유족연금 받건 뭘 받건 관계없이 내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어차피 내가 내봤자 내 본인 연금이 얼마 안 돼서 포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받을 줄 알고도 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장애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국민연금 납부 안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소득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소득이 있다면 60세까지 계속 납부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MI2398님 올해 퇴직하는데요. 이건 말씀드렸고요. 자, 몽당이님 친구에게 반납 빨리 하고 추후납부도 서두르라고 했어요. 반납 금액이 커서 추후납부만 먼저 한다고 그러는데 뭐부터 먼저 내야 친구에게 이득일까요? 저는 반납부터 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몽당이님 반납은 과거에 못 냈던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해지해가지고 반환받았던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내는 것이고요. 추후납부는 과거에 못 냈던 금액, 가입 기간 중에 못 냈던 금액을 내는 겁니다. 우리 몽당이님이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추후납부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추후납부는 보험료율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의 안정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추후납부를 더 하셔야 되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추후납부는 올해 하시는 게 좋고 추후납부 먼저 하셔야 돼요. 반납은 나중에 연금받기 직전에 해도 됩니다. 왜냐면 반납은 보험료와 관계없거든요. 과거에 내가 토해냈던 금액에다가 내가 예를 들면 뭐 한 20년 전에 반환받았던 금액, 그 금액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거기다가 그 20년간의 정기예금 이자만 붙여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실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반납은 좀 늦게 해도 조금씩은 올라가나 보험료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소득 대출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납은 어차피 과거 걸 소급 적용해 주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했냐만 중요하지 지금 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던 조건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기간에 따른 이자만 더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은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이자만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반납은 사실 굳이 먼저 할 필요 없고 할 수 있으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반납 같은 경우도. 하지만 순서를 정한다면 추후납부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납은 내년, 내후년 하셔도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자, 동숙님, 임의계속 가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2월에 납입이 끝나는데 64세에 받습니다. 내년부터 9.5, 11.5까지 오르는데 임의계속 가입을 그래도 하는 게 좋을까요? 추납은 했습니다. 네, 보험료율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할까 말까를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5, 10, 11.5 올라가면서 상계월 수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보험료율이 오르면 얼마나 이게 불리해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낼 걸 대해서 지금 먼저 낼 수도 없습니다. 먼저 내는 선납은 5년치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오른 보험료 다시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거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임의계속 가입은 하시고요. 내년에도 9.5% 정도니까 제가 보기엔 큰 무리는 없을 거니까 하시고요. 9.5, 10, 10.5, 11.5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불리해질 텐데 그때 가서 불리해지면 안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 내후년에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지금 당장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다 그때 상황 봐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임의계속 가입은 60세 이후에 내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다가 안 내면 됩니다. 그냥. 그죠? 네. 자, 안단태님, 정년 연장 내년부터 시행되려나요? 아니면 내후년이요? 일단 지금 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여당에서 정년 연장 법을 만들겠다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빠르면 올해 국회에 통과되겠죠? 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되겠죠? 자, 그런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정년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지금 시행 예정인 그 가상 시나리오들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63세를 올리고 뭐 출생 연도에 따라서 63, 64, 65 이렇게 해서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65세의 혜택을 받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2033년부터 국민연금 그러니까 개시가 되는 거죠. 65세 개시. 그때부터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시행이 내년부터 될 수 있겠지만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바로바로 65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년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양산 장원님 반갑습니다. 네, 셀틱클래스코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오늘 상가집 가고 조금 늦었습니다. 40살짜리 후배가 심장마비로 가니 이러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방송 네, 잘 보셨군요. 네, 감사하고요. 셀틱클래스코님 어쨌든 여기저기서 또 즐겁게 또 살고 계실 텐데 어쨌든 뭐 친구분이 이렇게 또 후배가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니까 좀 안타깝고요. 네. 그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그죠?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니미님, 추납을 해서 20년을 채우는 게 나중에 국민연금이 올라가나요? 네, 추납을 해서 20년을 채우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10년 보았을 때와 20년 보았을 때 차이요? 네. 자, 일단 10년과 20년의 차이는 2배 차이가 나는 것이지
내가 20년을 딱 채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19년과 20년의 차이가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만큼 올라가는 것이다, 연금액은. 그런데 19년과 20년의 차이는 하나는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이 지급될 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19년 가입하고 연금 받다 돌아가셨으면 유족이 내 연금액의 50%밖에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20년 가입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내 연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9년과 20년은 연금 받을 때는 1년 더 내고 덜 내고의 차이밖에 없지만, 이걸 유족연금으로 지급할 때는 비율 자체가 1년 차이뿐만 아니라 10%가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0년 채우고 연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9년 가입한 것과 10년 가입한 것은 아예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죠. 9년과 10년은. 19년과 20년의 차이는 유족연금 받을 때 차이가 좀 생기는 겁니다. 29년과 30년의 차이는 없어요. 네, 그냥 1년 더 낸 거 더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39년과 40년의 차이는 그것도 마찬가지. 그냥 1년 더 낸 거 받는 것이지 큰 차이가 없고요. 9, 10, 19, 20 요 차이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요. 네, 이기영님 반갑습니다. 오선홍님, 포항으로 가을 바다 보러 갔다가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포항까지 갔다 오셨군요. 네, 포항까지 멀리 가셨는데 갔다가 다시 오가지고 또 이렇게 9시 와서 연금 박사. 이렇게 부지런히 안 달려오고 오시다가 잠깐 휴게소에서 봐도 되는데, 그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연금 박사는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월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 키시면, 그죠? 와이파이만 터진다면, 통신만 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연금 박사 라이브 방송을 시원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전국 방송, 전 세계, 아니 전국이 아니지, 전 세계. 혹시 우리 방송 보신 분 중에 해외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해외에서 보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저는 해외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방송입니다. 시차는 이겠네요. 그죠? 네, 지금 뭐 9시니까 뉴욕에서 보면 지금 뭐 아침, 새벽인가? 네, 어쨌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자, MI님 감사하고요. 컴미님도 도움되시다니까 감사합니다. 몽당님, 정년연장 내년에 될까요? 60에서 61로. 지금 보니까 바로 그냥 63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법이 바뀌어봐야 아닌가요? 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리은케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24RG님, 가성비 구간, 평균 구간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평균 구간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는 전체 국민의 평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지난 과거에 가입해왔던 평균 금액을 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 소득이 얼마인지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보시면 나옵니다. 전문용어로 B값이라고 하고요. B값. 그냥 국민연금 전화해서 내 B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난 수십 년간 국민연금을 내오면서 내왔던 평균값,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그 금액 곱하기 9%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타주님, 박사님 혹시 개인연금 상품 원픽으로 꼽자면 뭐가 좋을까요? 원픽. 저 뭐 개인연금 원픽 다 말씀드렸듯이 8%, 뭐 7%, 7, 8 최저보증연금 원픽입니다. 원픽. 아시겠죠? 지금처럼 주가가 급등하고 여러 가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뭐 급등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르지 않고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죠. 이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금은 이렇게 변동성 있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투자대로 하시고, 연금을 하자면 연금은 가입 시점에 연금액이 확정돼 있는 연금, 그리고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그리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그래서 5, 6, 7, 8% 최저보증 연금인데, 자, 이게 개인연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원픽 최고입니다.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납입만 하시면 되고 수익은 알아서 내주는 것이고 나중에 연금액이 훨씬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주가가 오르나 떨어지나 그냥 평생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주가가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연금 펀드 투자해가지고 막 관리를 해야 되고 올라야 되고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막 날아가고 막 이런 거 하시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원픽 연금, 최저보증연금, 거기다 세금까지 없으니까 건강보험료도 안 냅니다. 건강보험료도.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전부 다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다 하고 있으니까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JJJJ님. 네. 박사님은 주택연금 하십니까? 네. 저는 55세가 안 돼가지고 아직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안 되고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연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리고, 저희 집이, 불행히도, 네.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안 넘어갔나? 네.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 의도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집값을 올려주는 바람에 집값이 올라가서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주택연금 못 가입하죠. 하지만 박사님,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네. 엄마 주택연금 잘 받고 계시죠? 엄마? 네네. 네. 행복하게 주택연금 받으셔가지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하늘님. 60세까지 납부, 70세 수령, 65세까지 납부, 70세 수령 중 뭐가 더 좋을까요? 네. 일단, 개인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좋은 연금이라면 계속 좀 더 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70세에 받을 거, 더 내셔서 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금리가 낮은 연금, 수익성이 좋지 않는 연금이라면,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내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빨리 개시하는 게 좋죠. 하지만 수익성이 좋은 연금, 최저보증 연금들은 계속 연금 개시를 늦출 때마다 납입을 한 납입액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7%, 8%씩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납부를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해서 납부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영업주님, 이번 달에 추납부 신청하고 내년 1월 2년 나누어서 2천만 원 분납하려고 합니다. 보험료율 9%로 2년 분납 가능한가요? 소득공제율은 1년 분납하나 2년 분납하나 같은가요? 늘 한결같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영업주님. 자, 지금 현재 국민연금 추납부 관련된 법이 개정이 진행 중인데요. 개정되고 나서 설마 11월에 신청한 사람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죠. 지금 개정되는 안을 보니까 12월 이후에 개정이 되고 나면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해도 신청과 관계없이 보험료, 오른 보험료 더 많이 내라고 분납하겠다. 분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내면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1월에 이번 달에 신청하시게 되면 이번 달 신청한 사람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보험료율 9%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9%로 신청 가능하고요. 그거를 2년 분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행 법 규정으로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분납할 때, 분납에 따른 이자는 붙겠죠. 이자. 그런 게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우리 영업주님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주님이 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이고, 거기서 내가 2천만 원을 소득공제 받아도 동일 세율 구간에서 빠진다면 효과는 2천만 원을 한 해에 받으시나, 나눠 받으시나, 뭐 제가 보기엔 똑같겠죠. 그런데 세율 구간이 그 2천만 원 때문에 낮아져가지고, 소득공제 받는 것 중에서 1,000만 원은 높은 세율 공제받고, 그 다음 1,000만 원은 낮은 세율 공제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 낮은 세율 공제받는 이 올해분을 올해 추납하지 마시고, 내년에 분납함으로써 내년에도 또 높은 소득세율을 공제받을 수 있겠죠. 이거 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쨌든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요. 그 세율에 간신히 걸쳐 있다 그러면 나눌수록 좋은 것이고, 뭐 좀 세율의 높이 많이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뭐 한 해에 다 완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결국은 과세 표준, 우리 영업주님의 소득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안단태님, 지난번에 국민연금 30년 가입 공무원 제2명돼서 7년 근무 합산 연기할 거라고 문의드렸는데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 소건이 발생하게 되면 각 연금법의 정황에 따라 중복급여를 조정하게 된다고 하여 조정돼서 나온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네. 한 사람에게 2개의 급여 소건이 발생하면 조정한다라는 것은 국민연금 내에서입니다. 국민연금 내에서 한 사람이 본인연금도 받고 유족연금도 받고 장애연금도 받게 되면 이걸 여러 개 받을 수 없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중복수급의 조정이고 중복급여 조정이고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모르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공무원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중복급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국민연금도 받으시는 거고 공무원연금도 받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중복급여가 아니다. 자, 헬렌베니 반갑습니다. 네. 영님.
대학생 자녀가 현재 국민연금 이미 가입해서 9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만약 졸업 후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 연금으로 갈아타야 한다던데요. 그러면 4, 5년간 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죠. 이렇게 현재 국민연금을 자녀가 내다가 졸업 후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을 내시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을 쭉 내요. 그러면 과거에 냈던 지금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요거를 해지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쭉 하다가 이 자녀가 이제 나중에 20, 30년 공무원 생활하고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 연금 받겠죠? 자, 그러면 그때 퇴직한 이후에 과거에 냈던 국민연금을 살려가지고, 아니, 살아있는 거죠. 요거를 계속해서 공무원 퇴직 이후에 국민연금을 불입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받게 됩니다. 10년만 채운다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내신 거 사라지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나중에 공무원 퇴직 이후에 추가로 채워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틱 클래스코님 덕담 감사합니다. 어쨌든 건강하시는 게 좋아요. 네, 건강. 우리가 제가 연금 박사지 않습니까? 연금 박사는 어쨌든 오래 살아서 연금 많이 받는 걸 보여드려야지 여러분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도 건강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건강 챙기십시오. 우리 연금 박사 들어와서 구독도 하고 상담도 받고 연금도 준비하고 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신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잘 준비하시고 대신에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에서 말씀드렸죠. 목돈 가진 사람은 수익률에 투자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수명에 투자한다. 목돈 가진 사람은 수익률에 투자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수명에 투자한다. 아시겠죠? 수익률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죽고요. 연금 받는 사람들은 수명에 투자하죠. 건강 관리하시고 아침마다 운동하고 그렇게 건강 관리하면서 오래 사시게 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연금 펀드를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에서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건강 챙기셔가지고 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리안 손님 연금공단에 전화하니까 추후 납부를 11월에 신청하고 12월 말에 내지 말고 연체 며칠하고 내년 1월에 내라고 하더라고요. 연체료는 얼마나 될까요? 야, 이거 뭐지?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야. 이거 괜찮은 아닌데? 이거 누가 알려줬지?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나? 네, 어쨌든, 네. 막 가능하다면 연체료라고 해봐야 사실 뭐 얼마 안 될 겁니다. 연체료 얼마 될까? 연이율 기준으로 한 3% 되든가? 연체료? 물론 연체는, 근데 국민연금은 연체 하루만 해도 팍 올라갑니다. 월로 이자가 붙는 건 아니더라고요. 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1월 걸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 괜찮은데요? 이게 실제 가능할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에 신청하면 12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이거를 연체해서 1월 달에 낸다. 오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건 누가 얘기해 주지? 자, 별별 방법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참 그래요. 국가가 막으려고 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아무리 규제해봐야 벌러면 다 번다. 또 오를 땐 다 오른다. 그쵸?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규제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렌배님, 12월에 납부하고 1월 납부가 유리한 건가요? 네, 현행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 개정이, 이제, 개정안이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국회 자료실 가보니까 이미 이제 그 발의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소관위를 다 통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국회 통과 절차만 남아있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알겠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신청 1월 납부지만 그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11월에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니님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헬렌배님, 10월에 추납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까요? 어렵네요. 네. 일단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셨으면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하나, 내년 하나 큰 차이는 없다. 내년에 조금 좋긴 한데 큰 차이는 없다.
자, 반갑습니다. 님. 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네. 추상님, 앵버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65년생 직장인인데 올해 11월에 60세가 됩니다. 직장은 계속 다니게 되는데 이미 계속 가입을 하려는데 최소 금액 9만 원을 내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기존 사측 합 18만 원 내는 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자, 일단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내가 낸 내부담금과 그 다음에 회사가 내줬던 것이 합쳐서 18만 원이고요. 본인 부담금 9만 원만 내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적정보험료는 9만 원이 아니라 회사가 내줬던 분이 합쳐서 18만 원을 내가 낸 적정보험료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회사가 절반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반만 가지고 내가 낸 평균보험료라고 아시면 안 돼요. 어차피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균보험료 잡는 것은 본인이 냈냐 회사가 내줬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총 9%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만 원 기준으로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게 내시면 낸돈 대비 가성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18만 원도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2배로 올라가니까 연금액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50만 원씩 내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18만 원 내시는 거는 좋은 구간이다. 자, 맞서금원님, 국민연금 직장가입 최고 금액 내고 있고 63세에 1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끝나는데 계속 불입하는 게 좋은지 납입은 멈추는 게 좋은지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국민연금 계속 하셔가지고 임의 계속 가입하셔서 추납하십시오. 아니, 추납하시고 임의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변수가 뭐냐면 내후년에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러면 연금액과 관계없이 내는 돈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좀 그때 가서 상황을 보면서 더 낼지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올해 내년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임의계속 가입 통해서 불입해서 연금액 늘리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 돈 이거 내면 뭐 효과 있나 없나를 따지기 전에 그 돈을 임의계속 가입 안 하면 결국 다 딴 데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자, JJAY님 반갑습니다. 맞서구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드리 될 뻔이 오셨네요. 69년생인데 추납 올해 12월에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납부하는 거 유리한 거 맞나요? 아직까진 그렇지만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11월에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신바따님 오늘도 출첵 감사합니다. 열심히 시청하고 계십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행히 감기는 아직까지 잘 안 걸리고 있고 비타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아시겠죠?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캐대어님 군 입대 하기 전 국민연금 한 번이라도 내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군 입대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는 건 좋은 거고요. 혹시라도 군대 가서 만약에 사고로 장애를 당한다면 그러면 장애연금 받을 수 있는데 다만 한 번 내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장애연금 못 받고 계속 군대 중에도 계속 내고 있어야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군 입대와 관계없이 시작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죠? 소득이 없어도 18세가 넘었다면 바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군 입대 후에도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모님 버퍼가 심합니다. 어떡하지? 네, 지금 많이 완화됐기를 바라면서요. 네, 이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네. 자, 24RG님, 네, 목돈은 수익률, 연금은 장수. 이 한 말씀으로 그간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다 알고 계시죠?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그죠?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그죠? 목돈 가진 사람들은 수익률에 투자하고, 연금 가진 사람들은 수명에 투자한다. 그죠? 네. 목돈 가진 사람은 지금 부자,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 그러면 다 말씀드렸죠? 네,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 목돈 가진 사람은 호구, 연금 가진 사람은 갑.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 다 드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후가 되면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느끼면 늦다. 지금부터 미리 깨달으셔가지고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분들이다. 지금 뭐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다 좋습니다. 자산가치 오르는 것. 하지만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연금은 연금대로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 최근에 질문 중에 연금 깨서 주식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이거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지금 순간의 욕심, 순간의 그 투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 받으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죠. 그죠? 거위는 거위대로 키우시고 나중에 황금은 황금대로 운용하세요. 괜히 거위 죽이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금 살아보면 다 깨닫는 겁니다.
자, 김정님 수업이 늦게 끝나서 이제 왔습니다. 네, 늦게 오셨지만 꼭 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레카님, 영님 글 중에 궁금증요. 저도 같은 입장이라 아들이라 요즘 군대 기간도 연금 가입을 하니까 군대 기간 사학연금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국민연금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쵸. 지금 우리 영님께서, 사학 재직 중이시죠. 사학 기간도 국민연금을, 군대 간 기간, 추납이 가능하고요. 국민연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니까, 추납, 군대 가기, 사학연금. 사학연금도 낫지 않을까요? 네. 그쵸, 네. 어쨌든 연금액에 있어서 사학연금이 좀 더 유리하니까 사학연금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군대 갔다 온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학연금이시라면 사학연금공단 한번 문의도 해보시고 국민연금공단을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 교수다, 대학 교수다. 그러면 사학연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학 교수 재직 시절에 과거에 군대 갔다 온 거를 내가 더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교수를 그만두고 국민연금 가입 중에 또 군대 갔다 온 기간을 추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궁금한데? 제가 보기엔 그냥 간단하게 공식으로 보면 사학이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문의해 보시고, 우리 아레카님, 각각 문의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니. 자, 헬렌베님 감사하고요. 이기영님, 저는 추납 문의했는데 12월 신청해서 9%이면 1월달 납부하면 안 되고 12월 내면 된다고 12월 중에 신청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기영님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해 주신 이 내용이 바로 법 개정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말씀하신 분에게 물어봐서 이거 법이 개정이 확실하게 됐나요? 라고 하면 공단 직원이 그럴 겁니다. 이렇게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법 개정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현행 기준으로는 12월 신청해서 1월 납부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법이 바뀌어버리면 12월 신청해서 12월에 납부하면 올해 보험료율로 인정해 주지만 12월에 신청하고 1월 납부해 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법이 바뀌어 버리면 12월 신청 1월 납부인 경우에는 12월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1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오른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개정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 내내 감기는 아니고 1시간 내내 말을 하다 보니까 코가 맹맹입니다. 이제 이거를 벌써 5년째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늙어갑니다. 5년 전 라이브 방송과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있으면 그때는 젊었는데, 그죠? 어쨌든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가입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일단 네. 자, 그래서 개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정을 가정하고 개정됐다고 가정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 감사하고요. 오드리델버님 11월 신청 12월 추납이 현 시점에서 최선일까요? 그렇죠. 법이 만약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12월 신청하고 11월에 납부하시거나 혹은 12월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방법이 좀 더 있을 거, 아까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던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엄대천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드리는 말씀 우리 엄대천님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연금 받으시면 사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자, GSV르즈 크즈 부님, 네.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고 추납 신청했어요. 올해 11월부터 60개월 분납해도 내년부터 43% 적용되는 거 맞죠? 상담은 하길래 내가 알려줬어요. 그쵸? 국민연금 추납을 했을 때 분납을 하시게 되면 납부하는 시점에 소득대체율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납부한 분에 대해서는 내년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더 분납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안이 만약에 개정되면 12월에 신청하고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은 오른 거 적용받지만 보험료도 올려서 내야 된다라는 지금 이 안이 현재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좀 개악되는 것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당하지 않으려면 11월에 신청하고 분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도는 다 알고 있고 개정안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겁니다.
공단 직원들도 어떻겠어요. 불쌍합니다. 공단 직원분들도. 뭐, 확실한 게 내려와야지 얘기를 해주지. 지금 뭐, 다음 달부터 바뀌는데, 이번 달까지 아직도 알려주지 않으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거지. 아예, 이런 얘기를 꺼내지 말든가, 그냥. 자, 장훈영님, 박사님 덕분에 연금에 관심 갖게 돼요. 10월에 추납부 40개월 했고요. 60개월 남았는데, 11월 신청하고 12월 말일까지 내라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12월 신청, 1월 납부가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으뜸너구리님 48세인데 이번 달에 연금저축 시작했는데 70세까지 굴리다가 70세부터 연금 개시해도 되나요? 그럼요. 연금저축 IRP는 소득이 있으면 있는 소득에 대해서 매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소득이 50세건 60세건 70세건 80세건 90세건 소득이 있으면 계속 세액공제 받는 겁니다. 그럼 연금 개시는 언제 합니까? 소득이 있으면 개시할 필요가 없죠. 평생 가지고 계시다가 물려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소득이 끊겼다, 60세, 70세, 그때부터 연금 개시하면 되겠습니다. 70세부터 하셔도 되고, 75세부터 하셔도 되고, 65세부터 하셔도 되고, 55세 이후에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80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80세 이후에 늦게 하면 할수록 세율은 점점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늦을수록 좋습니다. 5년 이상만 가입하시고 55세 이상만 되시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드리 델번님, 이 대표님 몇 년생이세요? 네, 제가 73년 1월생입니다. 73년 1월생. 73년생이고요. 근데 1월생이니까 73년생은 소띠인데 저는 1월생이기 때문에 1월 초에 태어나다 보니까 쥐띠로 보더라고요. 쥐띠. 그래서 72년생들과 같은 원래 우리 그때 70년대, 60년대에는 3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가 같은 학교에 다녔잖아요. 그죠? 네, 학년에. 자, 그래서 저는 1월생이기 때문에 72년생들과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났던 관계로 학년을 한 해 건너뛰어서, 그죠? 유치원을 안 가고 제가 71년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횟수로는 2년 먼저 간 거고요. 네. 학년으로 보자면 한 1년 먼저 간 거죠. 그래서 저는 73년생인데 제 친구들은 전부 다 71년생들이에요. 네. 대학을 갔더니 삼수한 친구가 들었더라고요. 삼수한 친구. 삼수한 친구는 69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69년생, 저는 73년생인데 같이 친구했어요. 같은 학번이라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생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학교를 일찍 가서 뭐 여러 가지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학교를 일찍 가는 바람에 대학교 다닐 때 소개팅을 갔더니 다들 누나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누나들과 소개팅 하다가 나이를 속였더니 나중에 나이를 알고는 누나들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백하늘바다님 49세 국민연금 미가입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네, 이제 가입하셔야죠. 네, 아직 못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셔가지고 연금을 불입하시고요. 뭐, 금 많이 내려고 하지 마시고 10만원, 20만원 단위에서 내시면 어쨌든 내년 대비 가성비는 좋을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몽당이님 지금도 젊은가요? 네, 젊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뭐 속은 썩어가고 있겠죠. 네. 자, 사랑공간님 안녕하세요. 깜빡해서 이제사 인사 올립니다. 아유, 이렇게 이제라도 인사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계신가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랑공간님 12월이 끝이라 추납 1428만원 내야해서 11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추납합니다. 그럼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내셔야죠. 네. 제리님, 이미 가입은 그동안 9만원 내고 있었는데요. 보험료를 상향해서 추후 납부하려고 하는데 18만원과 27만원 중 얼마를 올려서 내야 할지 고민됩니다. 가성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해보니 27만원일 경우 상계 연수가 9년 되더라고요. 이미 가입자일 경우 얼마까지 내야 효율이 좋은가요? 일단 상계 연수 9년, 상계 월수로 따지면 한 100개월에 좀 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세요. 27만원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싸게 내면 18만원 내면 상계 연수, 상계 월수가 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27만원 내신 경우에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10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년만 받으면 원금 받고 그 이상 받으면 더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죠? 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올려서 내세요. 아시겠죠? 네. 자, 김동희님, 9월에 추납 신청해서 10월 25일에 1회분 71만원 내고 30일에 나머지 금액 완납하려고 공단에 물어보니 이자가 12만원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완납했더니 전화 와서 6만 원 환불해 주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글쎄요. 자, 9월에 신청하고 10월에 내고 30일에 25일 차이죠. 5일 차이. 5일 차이로 내는데 왜 이자가 붙는지 모르겠네. 국민연금단이 사기치나? 네, 6만 원 환불? 다시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추납 9월에 신청하면 다음 달 10월 말일까지가 납부 기한입니다. 분명히 10월 25일이든 30일이든 10월 말일까지 돈을 추납을 완납을 했는데 이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위법입니다. 위법. 법에 납부 기한이 신청한 다음 달 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동현님 이자를 12만 원 내셨다 혹은 6만 원 환불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6만 원 더 내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불 청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먹고 튄 거예요. 네, 네. 법적으로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기간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럴 리가 없거든요. 자, 줄리방님 안녕하세요. 60년 8월생입니다. 내년 8월까지 의무 납부 후 추가로 몇 년 더 납부하려고 해요. 내년부터 납부하는 부분은 소득대체율 43%로 연금받게 되나요? 그럼요. 내년부터 내시는 거는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대신에 소득대체율도 올해보다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납부하는 시점에 소득대체율 적용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디오델버님 감사합니다. 네, 김정민님. 버퍼링이 왜 이렇게 심하지?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뭐 다른 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으시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방송 중에 이런 게 항상 생방송이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실리아님. 추납 12월 신청 후 1월 납부 신청했다가 법 개정되면 그냥 12월에 납부해버려도 되나요? 일단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11월 말에 법이 개정돼서 바뀌어버리면 12월에 신청하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12월 신청, 12월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1월에 신청했다가 11월 이번 달에 신청을 했다가 납부는 하지 말고 12월에 납부하기로 하고 그런데 법이 안 바뀌면 다시 취소하고 11월 신청하고 아시겠죠? 법이 바뀌면 그냥 12월에 납부하는 것.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결국은 뛰는 놈 위에 남는 놈 계속 있다. 네. 자, 임승주님 소개팅 누나들, 네, 누나들하고. 근데 지금은 연하를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누나들이 연하를 싫어했어요. 그래, 그쵸? 네. 그래가지고. 자, 스카리님.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정확히 1월부터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달부터 오르는 건가요? 1월부터. 1월 달 보험료부터 오르는 것이고요. 근데 1월 달 보험료가 2월 급여 소득자들은 1월 달에 청구가 되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2월 10일 날 청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2월 달에 통장에 빠져나가는 부분부터 오르겠죠. 자, 쿨토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년 전에 가입한 연금 신탁 안정형 1호 갖고 있습니다. 추가 불입금 없이 10년 넘게 갖고만 있습니다. 수익률 너무 낮아서 이 돈을 해지할지 연금 펀드로 전환할 수 있다 하던데요. 자, 우리 쿨토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약에 55세가 안 되셨다면 연금 펀드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가지고 뭐 손실을 날 수도 있겠지만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55세가 넘으셨다. 그러면 우리 쿨토님 이전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금으로 개시하세요. 그래가지고 연금 신탁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 가입한 상품이면 2013년 이전에 가입했던 상품이기 때문에 뭐 돈이 금액이 크지 않으시다면 5년간 연금 수령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들어있다. 그럼 600만 원씩 5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빼셔가지고 그 연금 개시한 돈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방법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연금 펀드로 전환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전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목돈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지한다면 지금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건 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뭐냐면 전환이라든가 해지가 아니라 바로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죠. 55세 안 되셨어요. 몇 살이신지 모르겠는데 2006년 가입하셨고 어쨌든 지금 만약에 55세가 좀 안 되셨다. 그러면 뭐 2, 3년 남았다. 그럼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연금 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내가 좀 더 시간이 있다.
그러시면 연금 펀드로 전환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잘 투자하시면 더 수익이 나겠죠. 그죠? 지금처럼 주가가 좋을 때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고 이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 또 이렇게 막 쉬운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큰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큰 금액 다 투자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또 100% 좋은 대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에 따라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뭐 40대여서 시간이 많다. 그러면 그냥 어떤 연금 신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넘기든가 연금 개시하든가. KYK님 추후 납부 가성비 생각해서 내 것만 내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방송을 보니 회사분까지 합쳐서 20만 원 내라고 하시는데 내년 5월까지 낼 수 있는데 6개월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시게 되면 어쨌든 올리시게 되면 오른 만큼 더 연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그죠? 한 10만 원 더 내시게 되면 그죠? 몇 년을 내냐에 달라지는 거니까요. 연금액이 또 얼마나 올라가겠죠. 상계 월수를 물어보시면 되고요. 상계 월수가 한 10년 안쪽이면 되게 좋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63년 5월생. 얼마 안 남으셨네요. 내년 5월 되면 무조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조금 더 내시기 바라겠고요. 얼마가 올라가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좋은 금액이 올라갈 거고요. 네. 몇천 원 더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내는 금액 자체가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낸돈 대비 효과는 좋은 거니까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으뜸너구리님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기가 걸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막 이제 목이 칼칼하고 재채기도 나오고. 자, 진정호님 안녕하세요. 추후 납부 확인하니 군생활 31개월 1770만 원 내고 11만 원 올라간다고 합니다. 1700만 원 내시고 11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상개월 수가 거의 130, 40개월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별로 안 좋은 구간입니다. 진정호님. 하지만 혹시 1700만 원 내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1700만 원 내고 소득공제 내가 20% 받을 수 있다? 그럼 실제 내는 금액은 한 13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11만 원 올라가면 나쁘지 않은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소득공제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죠? 네, 전체적으로 뭐 총 금액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1700만 원 내고 11만 원 올라간다?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다. 자, 쿨토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드리델버님, 오호, 11월 신청 후 12월 납부, 법 개정 시 취소 후 다시 12월 신청 후 1월 납부, 공단 미로 날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납부만 안 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영님,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유익한 방송, 재미도 있어요. 오늘도 라이브 방송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감사하죠.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주식 방송도 라이브들이 있겠지만, 주식 방송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미래를 예측하려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자꾸 이래저래 예측하고 오른다 떨어진다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인데 뭐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대로 또 시장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 그 영님 얘기하신 대로 지식도 있지만 지혜로운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과거에 지나간 내용을 정리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고요. 지혜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잘 준비하신다면 지혜로운 분들이 되실 거고 나중에 노후에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이미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굳이 얘기하지 않으더라도. 자, 쿨토님 감사하고요. 이기영님 12월 신청 후 그날 바로 내면 되니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법이 바뀌어도 12월. 근데 법이 바뀌는 내용 중에 약간 좀 악조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12월 신청, 12월 납부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WKDSHD님 11월에 추납 신청하고 11월부터 31개월 분납하면 법 개정되면 보험료율은 9%, 대체율은 몇 %가 되나요? 12월 내신 거는 12월에 추납 신청하시게 되면 9%로 다 적용받는 것이고 12월 납부한 것은 소득 대체율 41.5, 1월 납부한 것부터 1월에 분납한 것부터 43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치 제외하고 나머지 30개월치는 전부 다 43을 적용받게 되겠죠. 자, 팬더맘님 추후 납부할 경우에 추납금은 회사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본인 내시는 절반이 아니라 회사분 포함한 9% 기준으로 추후 납부하시는 겁니다. 자, 축복만담님 60세 이후 이미 가입하고 64세 받는다면 한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몇 프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은요
그분이 가입한 기간을 보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가입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부터 19년까지는 50%, 20년 넘게 가입하셨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60% 받을 수 있습니다. 60%. 자, 오선웅님 감사합니다. 오리님 감사하고요.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드리 델버님 오늘 실방 너무 유익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뭐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1시간 동안 듣는 거 연금 공부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래야 재밌겠죠. 네. 이선희님 감사하고요. 오키토키님 추납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취소했을 경우 바로 12월에 추납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네, 이것도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방법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미님 감사하고요. 진정원님 감사합니다. 신이비님 44세인데 개인연금 추천 부탁드려요. 가장 연금 준비하시기 좋은 나이입니다.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개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좋을지는 전부 다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 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임승준님 감사하고요. 곽영희님 피곤하신데 저 피곤합니다. 감사합니다. JJJ님 보험료를 계속 올라도 가정주부 임의계약 계속가입 추천하시나요? 일단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료 올라도 최저 구간 내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요. 자, 이경님 감사하고요. 오키토키님 감사합니다. 오드리 델버님 오늘도 재미있었다니까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시간이 정말 빠르죠? 1시간 금방 갑니다. 1시간만 금방 가는 줄 알았는데 5년이 금방 갔어. 5년이 지금 벌써 209회째. 그렇죠? 제가 이 라이브 시작할 때는 정말 얼마나 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방 가죠. 조만간 10년 될 겁니다. 같이 늙어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제가 연금 받으면서 여러분께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하늘님 감사하고요. 네. 정정화님 추납 11월에 신청했고 12월 완납하려고 하는데 혹시 2개월 분납하는 게 나을까요? 네, 2개월 분납하시게 되면 어쨌든 내년 소득대출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분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예비님 감사하고요. 허병님 감사합니다. 신동선님 감사합니다. 아레카님 오키토키님 가능해요. 그런데 직원들 업무 처리해야 되니 조금 일찍 다시 신청해 달랍니다. 오키토키 뭐라고 했지? 그렇죠. 한답니다. 직원들 업무 처리에는 조금 일찍 다시 신청해 달랍니다. 우리가 아레카님께서 이미 다 알아보셨네요. 네. 11월 신청, 법 개정, 안 되면 12월 취소, 12월 재신청. 네. 아시겠죠? 좋은 방법이네. 역시 우리가 이렇게 지성을 모으면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방송 라이브를 들어주시니까 우리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연금을 잘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국가도 행복해집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3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 3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게 되면 노후 빈곤이 해결돼서 고령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노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을 받아서 다 쓸 거 아닙니까? 쓰다 보면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성장합니다. 저성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럼 청년들이 돈이 생기니까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죠. 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고령화, 저성장, 저출산 이 3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연금이에요, 연금. 그래서 제가 연금 박사를 하고 있지만 연금을 많이 준비하고 많이 가입하셔서 많이 써주시는 것,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사랑공화님, 쌍둥이 태어나요. 쌍둥이 축하드립니다. 쌍둥이 정말 저출산에 한몫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태어난 우리 사랑공화님 자녀분들이, 쌍둥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돈 가진 어르신들이 쥐고 가는 게 아니라, 땅에 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써주고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미코님 71년생인데 119개월 추납이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납부해 좋을까요? 저희, 할 만큼 하시면 되고요. 이거 저희 이제 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납하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소득공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질문들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야 되고, 저도 집에 가야 되고,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독자님 잘 주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해결해드리고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개인연금 가입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잘 준비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박사 쉬지 않고 매년 또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날씨 추운데 건강하게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자,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수능 보시는 분 계시면 수능 잘 보셔서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수능, 우리 아들도 수능 봅니다. 우리 아들.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 수능 봐야 되는데 얘는 재수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자기는 진짜 좋은데 아니면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재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수능 잘 보시고요. 네. 수능 잘 보시기 바라겠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죠? 이렇게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